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참 좋지만 어제 저희가 바로 소개해드렸던 다날이 어제 장중에 뭐 27%대까지 치솟으면서 바로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한번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5%대 이제 다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쿠팡 상장을 딱 하루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대장주는 다날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쿠팡 외에도 또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수혜 섹터로도 묶이고 있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을 실물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추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IPO 관련해서 또 전이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향후 올해 상반기에 IPO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쿠팡이 상장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40%의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또한 2차 목표가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고요. 1,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9,9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전일 또한 말씀드리자마자 9,900원을 돌파하고 10,000원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수익을 챙기신 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9,000원 위에 9,180원, 9,190원대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도 수익 실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9,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그대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였던 9,9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제가 또 장 마감에 방송을 하면서 다날을 또 소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참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소개해 주셨던 삼진 L&D도 오늘 장중에 4%대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을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요.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했을 때 삼성 SD 향 어떤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TSI 그리고 뭐 동화기업, TCC 스틸 같은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 SD 향 어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진 L&D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2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다가요.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삼성 SDI에서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을 시작 단계부터 삼진 L&D와 함께 같이 연구 단계부터 참여한 기업은 삼진 L&D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전고체 전해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한 가스켓, 뚜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삼성 SDI 거의 독점에 가깝게 70% 이상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300원, 2차 목표가는 4,75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3,7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L&D까지 두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들고 오신 두 가지 섹터와 종목은 어떤 건지 바로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또 기분 좋게 전일에 이어서 또 양시장에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마켓컬리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오, 마켓컬리 섹터, 쿠팡 따라 또 미국 간다고 맞습니다. 김슬아 대표가 이번에 또 상장 추진을 계획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오, 의외의 답변이에요. 왜 멈추자 할까요? 딱 시기가 되게 적절했습니다. 오늘 쿠팡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바로 이제 마켓컬리도 미국의 직상장, 뉴욕 증시에 직상장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쿠팡과 묶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에 확인하고 새롭게 매수해도 되고 만약에 지금 뭐 흥구 F&B나 뭐 KC피드 같은 종목들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대응이 가능하지만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뭐 3등주라든지 4등주라든지 5등주를 지금 찾기에는 다소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또 정확히 보면
보면 또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자회사 오아시스를 통해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도 차익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예전처럼 쿠팡 수혜주들이 또 제지 관련 섹터들도 있고요. 뭐 물류 택배 관련 종목들까지 다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 기보유자의 관점이 아니라요.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굳이 현 시점에서 5등주, 6등주, 7등주를 차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마켓컬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쿠팡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확인하고 월요일 날 새롭게 마켓컬리 관련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새롭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숨겨진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시장의 양시장이 더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섹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은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뭐 다르니까요. 네, 오늘 맞습니다. 당장은 좀 멈추자라는 네.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마켓컬리와 전혀 다른 섹터에서 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뭐 개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마켓컬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별 섹터, 제가 이제 그래핑 관련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국일재지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종목이고 간간히 달릴까 말까 해서 맞습니다. 들고 오셨던 종목인데요. 그럼 국일재지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5,3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일재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국일재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래핀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핀 관련 수혜주로 뭐 구리 관련 종목인 대창도 가져왔고요. 중국 기업 중인 크리스탈 신소재도 가져왔었는데 그때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은 국일재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 그래핀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연필 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한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꿈의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릅니다. 그리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요.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노벨상을 또 수상했고 꿈의 신소재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용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또 그리고 섬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사용자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래핀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왜 국일재지를 가져왔는지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일재지가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불안했을 때 자회사 국일 그래핀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 그래핀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때는 시장이 좀 불안 요소가 있었고 시장 자체가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굉장히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핀의 좀 유일한 단점이 전사공정대 특성 저하가 있고 그리고 기판과 접착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일 그래핀에서 연구를 통해서 유연성이 약 15%까지 향상된 플렉시블 그래핀 전극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에도 제조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이제 쓰임새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국일 그래핀이 그래핀 기술을 구글 앞에서 제조 기술을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플렉시블 그래핀 관련해서의 활용처가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구글 간의 어떤 업무 협약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꿈의 기술 또 그리고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일단 뭐 국일 그래핀에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수소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이퍼를 또 양산을 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언택트 관련해서 제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해서 수혜를 입었을 때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탄한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처가 KTE지인데 거기 담배에 쌓여지는
박엽지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국일제지고요. 안정적인 매출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코로나 여파로요. 실적이 좀 둔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자회사 국일그래핀에서 그래핀 연구를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세계 최초로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을 통해서 구글과의 업무 협약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국일제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핀 꿈의 신소재 참 활용 분야도 많고 네. 그 그래핀 내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앞으로 잘 주가의 행보가 어떨지 참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위치가 어떤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상한가도 쳤었고요. 맞습니다. 일단 한번 상한가가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사실 시장만 조금 뒷받침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날 사실상 상한가를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워낙에 시장의 조정이 컸습니다. 뭐 고점 대비 3%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막 2%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시 마카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서서히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2, 3%대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당 기간의 어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여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어요. 다른 뭐 제지 관련 종목들, 뭐 테린 포장이라든지 뭐 대형 포장, 뭐 신양 제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바닥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제지 관련해서 또 하락폭이 좀 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래핀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이게 바닥 구간에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강력한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했다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된 이후에 또 어제 오늘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4,7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800원 또는 4,9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5,900원 라인대를 가져왔고 최근에 이 박스권 라인대 5,500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원을 안착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5,900원 돌파 시에 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그래핀 관련해서 국일제지를 첫 번째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준비되어 있나요? 네, 두 번째 섹터도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오, 메타버스 섹터 네. 참 핫한 섹터들만 쏙쏙 맞습니다. 꼽아 오셨는데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리자. 네. 완전 상반된 의견이 나왔어요. 달리는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메타버스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또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로블록스, 초등학생의 어떤 놀이터라고 불리는 로블록스가 상장하자마자 5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혹시 제로 노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 섹터가 로블록스 상장을 기대하고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고요.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AI를 기반된 또 네트워크 기반된 관련 섹터들이 앞으로 우리가 최대 시장에서 가장 주력주가 될 수 있고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서 가공 추상을 뜻하는 이제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수혜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뭐 M게임이라든지 또 여러 종목들을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말씀드리고 막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 둘만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메타버스 외에도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어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섹터가 상당히 광범위한 네. 만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 궁금한데 어떤 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칩스앤미디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칩스앤미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여러 번 나왔던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대장주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현재는 대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자율주행 섹터와 또 메타버스를 같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칩스앤미디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17,2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 재료들 한번 짚어볼까요?
알아볼까요? 네, 일단 칩셋 미디어는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입니다. 웨이브 6 시리즈를 통해서 AR, VR, 시스템 온 칩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이고 있고요. 세계 3위의 비디오 IP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IP가 영상을 재생하고 녹화하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고요. 또 AR, VR까지 이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AR, VR 관련 수혜주 그리고 뭐 드론 관련 수혜주도 묶일 수 있고요. 최근에 메타버스가 워낙에 사용처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도 묶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예전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 지난주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던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메타버스와 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요.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칩셋 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매번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가격적으로 공략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칩셋 미디어는요,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네. 또 짧은 시간 내에 뭐 10에서 20% 짧게 수익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5,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600원, 또 15,7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19,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21,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칩셋 미디어까지 두 가지 새로운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제 시장이 네. 조금은 숨은 쉬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시청자분들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좀 금요일장인데요. 기분 좋게 전일과 오늘 또 시장의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게임은 지금부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반등은 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와 또 오늘 마켓컬리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구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올게요.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